6.25 전쟁 중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례와 피해 규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까지 지속된 한국전쟁은 남북한 간의 대규모 군사 충돌로 이 기간 동안 많은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전쟁의 가장 잔혹한 면을 드러내며 다수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전쟁 중 북한군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의 사례와 추정 피해 규모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서울점령과 초기 학살 1950년 6월 28일 - 9월 28일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북한군은 신속하게 남진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은 전쟁 발발 후 불과 3일 만인 6월 28일에 북한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북한군의 서울 점령은 전쟁 초기 남한의 군사적, 행정적 혼란을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점령과 관련하여 심각한 민간인 학살이 발생했으며 이는 북한군에 의한 인권 침해의 심각한 예로 기록됩니다. 북한군의 서울 점령. 북한군은 서울로의 진격을 위해 빠르게 진행했으며 대한민국 국군은 불과 며칠 만에 서울 방어선을 포기하고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많은 정부 기관과 중요 인사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서울의 민간인들은 큰 혼란과 공포 속에 놓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려 했으나 모든 사람이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북한군의 서울 점령이 민간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학살 사건. 학살 서울 점령 후 북한군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백 명의 반공 인사와 정치범을 처형했습니다. 이는 서울 점령 초기 북한군에 의한 가장 대표적인 학살 사례로 체계적인 숙청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군은 반공운동가, 정부 관료, 경찰, 군인 등을 중심으로 한 숙청을 지속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등에서도 학생과 교수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한 사회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서울의 점령과 이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은 남한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흩어지고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장기적 영향. 이러한 학살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 사회의 트라우마로 남았으며 전쟁의 참상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북한군의 서울 점령과 초기 학살은 한국전쟁 초기의 중대한 사건으로 전쟁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인명피해 중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의 전쟁 전략과 그 잔혹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로 전후 세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 대전 학살. 대전 학살 1950년 7월 1950년 7월 한국전쟁 중에 발생한 대전 학살은 북한군이 점령한 대전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전쟁 초기 북한군의 남하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학살 중 하나로 특히 잔혹함과 규모 면에서 주목받습니다. 배경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후 북한군은 빠른 속도로 남한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초 대전에 도달한 북한군은 곧 이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에 두게 됩니다. 대전은 전략적 위치 때문에 북한군에 의해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여겨졌고 이로 인해 그곳에 있던 민간인과 포로들은 극심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학살의 진행. 대전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약 7,000명의 포로들이 주요 희생자였습니다. 이 포로들은 대부분 반공활동가, 군인, 경찰, 정부 관료 등으로 북한군이 남진하면서 집행한 체계적인 숙청의 일환으로 학살되었습니다. 학살은 주로 총격에 의해 집행되었으며 많은 희생자들이 집단으로 처형되었습니다. 형무소 내외부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이 학살은 몇 일에 걸쳐 이루어졌고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겼습니다. 결과 민 영향. 민간인 피해. 이 학살은 전쟁의 잔혹함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으로 남한 전역에 걸친 북한군의 잔혹행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북한군이 철수한 후 대전 학살의 참상이 본격적으로 드러났고 이는
한국전쟁 중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대표적인 예로 남게 되었습니다. 대전 학살은 한국전쟁 중 발생한 인명 손실 중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로 전쟁의 심각성과 전쟁 범죄의 규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전후 한국 사회의 기억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전쟁의 아픔을 회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낙동강 전선의 민간인 피해 1950년 8월 한국전쟁의 초기 단계에서 낙동강 전선은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의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진 곳으로 특히 미군과 대한민국 군대가 방어선을 구축한 지점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낙동강 방어선을 따라 여러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부산으로의 후퇴 경로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요소였습니다. 전투의 치열함 속에서 민간인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간인 피해의 배경과 원인. 낙동강 전선에서의 전투는 여러 지역을 포괄하며 길게 이어졌고 북한군과 유엔군 간의 전투는 민간인 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북한군의 남진과 유엔군의 방어작전이 겹쳐지면서 민간인들이 크게 고통받았습니다. 전투 지역 내외로 대규모 피난민이 발생했으며 많은 민간인들이 전투에 휘말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북한군의 전술과 학살. 북한군은 후퇴하는 과정에서 반군, 용의자로 의심되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학살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략적 요소로서 민간인들을 방패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대전, 마산 등 주변 도시들에서도 전투가 격화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커졌습니다. 특히 낙동강 일대에서는 북한군의 공격으로 인해 많은 마을이 파괴되고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민간인 피해의 결과 민간인 사망자와 부상자 전쟁 보고서와 추정에 따르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이 이 기간 동안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전후의 혼란 속에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일로 민간인의 생활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장기적인 피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전투와 학살의 경험은 생존한 민간인들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후에도 이러한 트라우마는 개인과 커뮤니티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의 민간인 피해는 한국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의 부작용으로 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전쟁의 비인도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전후 한국 사회에 오랜 기간 동안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기록과 기억은 전쟁의 참상을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게 전쟁의 실상을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중요합니다.